등관리 교육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등관리 기계를 사용하는데도 어떤 관리를 받고 등이 정말 가볍고 시원한 반면 또 어떤 관리는 그냥 아프기만 하거나 자국이 심하게 남기도 하는데, 사실 그 차이는 관리사가 등의 구조와 기계의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실제 저희 현장에서 사용하는 매직라인 기계로 등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는지 보여드리고요. 자, 등의 큰 근육과 림프 방향, 그리고 고주파 크림을 사용하는 이유,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RF의 차이, 그리고 관리 후에 올라오는 붉은 자국, 그 어혈에 대한 내용까지 실무 중심으로 이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주파 크림을 다 발라드렸고요.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등부터 관찰을 해야 됩니다. 기계를 바로 이제 사용하기 전에 먼저 고객님의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쪽 어깨가 높이가 이제 같은지, 한쪽 견갑골이 더 튀어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깨가 옆으로 많이 이제 말려 있는지, 앞으로죠. 그리고 승모근이 한쪽만 또 올라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등은 그냥 하나의 넓은 면이 이제 아니고 목과 어깨를 이제 연결하는 이 근육도, 승모근 근육도 있고, 견갑골을 움직이는 소원근, 대원근이라는 견갑거근 이런 근육도 있고요. 팔과 허리까지 연결되는 능형근, 광배근 같은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저는 여기 한 군데가 아파요 라고 하시더라도 그 부위는 그냥 계속 강하게 관리하면 안 되고, 등 전체 연결을 먼저 보고 어느 부위가 짧아져 있고 어느 부위가 늘어나 있는 상태로 긴장이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등 관리에서 알아야 하는 주요 근육들의 조금 얘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자, 등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근육이 바로 승모근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승모근은 목 뒤에서 시작해서 요렇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어깨와 등 중앙까지 넓게 이어져 있습니다. 보통 승모근이라 하면 여기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승모근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뉘어서 등 중앙과 견갑골 아래쪽까지 넓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부 승모근은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리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자, 중부는 견갑골을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이렇게 움직임, 또 하부는 견갑골을 아래쪽으로 안정하게 움직임을 하는데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제 많이 이게 딱 올라와 있는 고객님이라고 해서 이쪽 승모근만 계속 세게 누르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승모근 위쪽을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등 중앙과 견갑골 주변부터 이제 넓게 좀 풀어준 뒤에 어깨 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처음에는 넓은 부위로 움직이면서 근육과 주변 조직의 온도를 천천히 올려주는 매직라인 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한테 먼저 따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따뜻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라는 멘트를 해서 고객님이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광배근을 말씀을 드릴 텐데, 광배근은 이제 여기 등의 아래쪽과 허리 부분에서 시작해서 옆구리와 겨드랑이 뒤쪽을 이제 지나 팔까지 연결되는 아주 넓은 근육입니다. 자, 팔을 뒤로 이렇게 보내거나, 자, 몸을 이렇게 당기는 이런 동작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영이나 웨이트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요. 평소 팔을 앞으로 두고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오래 사용하는 분들도 광배근과 겨드랑이 뒤쪽이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배근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은 이런 관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넓게 좀 깊게 전체적인 열감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갈비뼈가 위치하는 부위니까 요 라인들 좀 조심해서 너무 뼈를 강하게 누른다든지 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 보면 능형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견갑골 안쪽이 자주 뻐근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당히 견갑골 안쪽과 척추 사이에 이제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도 좀 늘어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나 좀 짧아져 있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세게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부드럽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형근과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견갑거근, 목, 어깨 쪽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목에서 어깨를 맺은 이 부위인데 말 그대로 견갑골을 위로 들어 올리는 거기에 관여하는 근육인데 평소 어깨를 많이 움츠리거나 한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는 이제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긴장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낮은 강도로 좀 천천히 접근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션을 커서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델분이 좀 아파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저는 좀 제일 약하게 해서 관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큰 근육도 알아봤지만 팔을 풀어줄 때는 겨드랑이 뒤쪽에 소원근과 대원근이 이제 있는데 여기 근육도 함께 봐야 됩니다. 소원근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근육이고 대원근이 그 아래에 있는데요. 소원근은 견갑골 바깥쪽에서 팔로 이제 이어지는 곳이라서 어깨의 바깥 회전과 안정에 기여를 하고 대원근은 그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팔을 뒤쪽으로 보내고 몸쪽을 이제 당기는 그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근육은 광배랑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안쪽을 너무 세게 깊게 누르거나 견갑골 바깥쪽에서 팔 방향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근육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등 전체를 모두 똑같은 압력과 속도로 관리하지 않고 동백은처럼 넓은 면적 부위는 핸드피스를 이제 넓고 깊게 움직여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열감과 이완이 만들어주고요. 승모근이나 견갑골 주변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예민한 부위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 세밀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척추뼈와 견갑골 갈비뼈 위에는 이제 기계의 압과 흡입 강도를 좀 낮춰주셔야 되고요. 척추 중앙을 직접 강하게 압박해 하기보다는 이제 이 핸드피스를 스무정 전체 면적이 다 밀착이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기계는 세게 누른다고 잘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핸드피스의 면을 안정적으로 밀착시켜서 일정한 속도로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움직임으로 해서 이 열과 압력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등 관리에서는 근육의 방향뿐 아니라 림프의 흐름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림프 방향을 관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방으로 미는 게 아니라 먼저 쇄골과 이 겨드랑이 주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흐름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등 아래쪽과 옆구리도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죠. 체형과 그 관리 범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풀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 사용하기보다 손의 느낌도 같이 살려서 이렇게 같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자,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넓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주파 관리를 할 때 왜 일반 오일이 아니라 고주파 크림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이유는 이 핸드피스와 피부 사이의 접촉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고 크림이 너무 많으면 이 핸드피스가 피부에 걸리고 마찰이 이렇게 커지면서 고객님이 좀 따갑거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서 그 부위에 열감이 확 집중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피스를 부드럽게
이제 움직여주는 역할도 고주파 크림이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피부의 마찰과 건조함을 줄여서, 이게 관리가 어쨌든 10분 이상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건조함을 줄여서 고객님이 편안하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다만 크림이나 이런 안과 사용하면 안 되고, 기기마다 이제 정부 이제 뭐 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제조사 이런 데서 권장하는 전용 크림이나 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좀 기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주파랑 석션을 쓰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이 어떻게 됐죠? 지금 붉은 혈자국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